네,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최근에 본 뉴스예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예금 6억과 차입금 5억 원으로 11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했대요. 이 내용만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미성년자가 예금 6억과 차입금 5억 원으로 아파트를 취득, 잘못한 게 전혀 아니죠. 근데 그 미성년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잖아요. 어떻게 예금을 만들었죠? 차입을 은행에서 해줬을까요? 은행에서 담보 없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했을까요? 과연 이 뉴스에 나온 분들은? 왠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성인들한테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는 어떨까요? 이거 차입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인정을 받는 사례도 많아요.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미성년자가 부모한테 차입했을 때 이걸 차입금으로 보는 규정도 상증세법에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미성년자는 우리 건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증세법에 있는 규정만 피해간다고 이 차입금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성년자가 차입한 이 법률 행위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부자들은 상당히 대단한 방법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뭐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해외 자금 유출해서 다른 형태로 자금을 받는다든지 뭐 대단한 방법을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 저희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그 분의 재산의 10%도 안 되는 200억 정도를 현금 증여했거든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그냥 계좌이체했어요. 손자, 자녀한테 200억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증여세를 신고하셨죠. 그분은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한테는 이렇게 11억 원의 아파트를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좀 더 커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본적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증여재산 공제죠. 배우자 6억까지 증여세 없죠? 직계 존속.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받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없다고 하죠. 직계 비속. 자녀한테 5천만 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아니면 친척들한테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미성년자 몇 살이죠? 미성년자는 상증세법에 만 19세라고 나와 있네요.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이런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인가요? 아니에요. 상증세법에는 이런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직계 존속,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5천인데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이래요. 이 2천만 원의 기준은 얼마 동안이죠? 10년이죠. 이걸 뭐 10년 동안 나눠서 조금씩 준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총액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천만 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주 친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나눠줄 수 있으면 그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증여세가 없겠네요. 이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건요. 증여를 한 돈을 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계 존속한테 2천만 원이잖아요. 직계 존속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포함돼요. 내 피에, 내 DNA에 영향을 준 분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이분들을 모두 다 합쳐서 직계 존속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속 그룹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2번 결혼을 했죠. 재혼했어요. 뭐 3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한테 그렇게 배우자가 많아도 6억은 한 번만 된다는 거죠. 배우자 그룹이에요. 뭐 배우자가 한 분이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나한테 다 5천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각각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제가 거꾸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척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많은데 형제가 다 1천만 원씩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이 다 1천만 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2천만 원씩 증여했다면 어떤 식으로 증여세가 계산될까요?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계산하잖아요. 계산할 땐 이런 식으로 돼요. 증여재산 금액을 파악할 때 부모님이 각각 2천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묶여요. 그 금액이.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금액이 묶이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금액이 묶여요. 부부끼리는 금액이 묶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1억을 주고 내 배우자가 1억을 준다면 각각 1억을 준 걸로 보지 않아요. 합산해서 2억을 준 걸로 보죠. 그래서 증여세율이 10%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가 적용돼요. 합산돼서. 그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증여재산 공제는 그리고 딱 한 번만 되는 거죠. 10년 동안. 미성년자한테 줄 수 있는 금액 2천만 원이잖아요. 아까 부모님이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주셨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이 2천만 원을 쭉 안분하는 거예요. 결국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죠. 직계 존속 그룹 전체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곧 성년이 될 거라서 성년이 되고 나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성년자일 땐 2천이고 바로 성년이 됐다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 2천만 원을 주시고 성인이 되자마자 3천만 원을 바로 추가로 증여할 수 있어요. 이게 관련된 예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이런 예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예규에 잘 보시면 추가된 증여재산 공제가 1,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증여재산 공제되는 한도 자체가 변동됐어요. 2013년 이전에는 3천만 원이었죠. 미성년자는 1,500에서 2,000으로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변동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